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로보틱스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AI 업체, 로봇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AI입니다. AI와 로봇이고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국내 글로벌리 전기차 수요가 거의 뭐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전기차 화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현대차,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금 중국 시장은 중국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저가 자동차, 전기차들을 굉장히 많이 침투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지금 성장을 주도했던 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8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확연히 꺾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동기 때는 12만 대 이상이 수출이 됐는데 미국에 이번에 보면 6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쪽은, 순수 전기차 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이브리드 차는 잘 팔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좀 잘 팔리고,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너무 과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전기차 판매 부진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원래 자동차용 반도체 쪽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갑자기 막 차량 반도체 생산이 안 돼서 그런 쪽은 굉장히 쇼티지가 나가지고 자동차 출하가 안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퉁쳐서 그냥 자동차 반도체라고 보면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도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쓰던 저사양의 MCU라는 것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쪽은 계속해서 재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테슬라 같은 이런 그 고성능 AP를 쓰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게 ASIC 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최근에 미국의 암바렐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뭐 그런 쪽은 완전 거의 AP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두뇌 칩처럼 굉장히 5나노, 7나노까지 막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계속해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쪽. 현재 테슬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06년 이후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들을 항상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마스터 플랜 파트 1을 처음 공개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전기차인 로드스터와 모델 S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스터 플랜 파트 2 같은 경우는 모델 3 같은 저가 전기차,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컨셉들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파트 1과 2는 거의 다 지금 실현이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마스터 플랜 파트 3 때가 내용이 뭐였냐면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거를, 그리고 전기차와 ESS를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망을 구축하는 게 이제 테슬라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었거든요. 최근에 일론이 66조 원에 대한 자기 인센티브안 통과시켜달라고 주주들한테 목리 부렸잖아요. 그거 안 시켜주면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주주들이 오케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통과하고 나서 마스터 플랜 파트 4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로보틱스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AI 업체, 로봇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 뉴스 검색해 보시면요, XAI에 엔비디아 칩 얼마나 갈아넣냐 이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XAI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빅데이터, 언어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 슈퍼컴퓨터를 꾸려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칩 없이도 할 수 있어, 우리 도조 시스템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엔비디아 칩이 이제 많이 구해지니까 막 이제 젠순항하고 포옹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은 2만 개의 H100 가지고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해서 최근에 구현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서비스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총 들고 있는 그림 막 이런 것도 그려주고 막 하는데, 지금 모델은 10만 개의 칩을 써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조만간 나오는 모델은 30만 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를 테슬라 가지고 있는 주행 빅데이터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옵티머스에다가 생성형 AI를 올리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결국 AI입니다. AI와 로봇이고요. 사실 생성형 AI하고 로봇은 찰떡궁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로봇 가지고 강남스타일 춤추고 이런 거 막 2010년대 초반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로봇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냐?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어요. 룰 베이스드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해서 하니까 이게 로봇이 쓸 수 있는 용도 자체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생성형 AI가 올라가니까 얘가 그냥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활용도 확 올라간 거죠. 그게 최근에 보면 이제 피규어 01, 피규어라는 로봇에다가 챗GPT를 올리니까 얘가 막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나 먹을 것 좀 줘. 그러니까 사과를 줍니다. 네, 사과 주는데 왜 사과 줬어? 여기서 네가 먹을 게 사과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좀 치워줘. 그러니까 막 청소하고, 나 좀 짱인 듯,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생성형 AI가 올라가니까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제조 현장,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굉장히 그냥 처음에는 하찮은 작업만 했었죠. 로봇이. 그런데 얘가 점점 데이터 트레이닝 하더니 이제는 점점 더 난이도 높은 사람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말고도 모빌리티 산업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요. 언제 그러면 이 생성형 AI API를 어디서 받아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국내에서 AI와 로봇을 모두 하고 있는 회사 중 주목할 만한 기업은 없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론된 회사들은 그 밸류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실력보다는 좀 과포장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미국 대선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앞으로의 미국의 재정과 금리 정책에 따라서 세계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I 혁명이라는 게 미국 주도예요. 네, 미국이 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AI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어떤 산업 경제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아예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포지션이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전에는 사실 너무 주가 상승이 과했기 때문에 거품이 약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버블이라고 할 만큼의 거품은 아니었고 약간 맥주 거품 정도로 딱 올랐었는데 그게 예쁘게 딱 걷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로 됐다가 이게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캐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생성형 AI는 젠슨 왕 말대로 거의 초기 단계인데 이게 뭐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이클 자체가 너무 크죠. 그래서 보통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이클은요. 월드 와이드 웹도 그렇고 모바일 혁명도 그렇고 10년 사이클이에요. 산업으로는. 근데 주가로는 5년이 지나면 정점을 지나기 때문에 거의 투자 사이클로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사이클에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거의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초입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의 초입이 제일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 뒤로는 이제 완만해지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사이클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테크 시장이 사실 하반기가 녹록지 않은데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하반기는 뭐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에 비싸서 담지 못했던 주식들을 좀 이제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주식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 책을 읽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혁명은 사실 미국 기업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은 그냥 국내 기업으로만 투자해도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I 혁명은 정말 미국 기업을 모르고 이거를 국내 기업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탑다운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념하시고 하반기 잘 넘기신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괜찮은 시장이 또 기대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